성북동의 한 고풍스러운 저택. 탁 트인 발코니에서 커피를 홀짝이던 두 여인은 가을 햇살 아래 어쩐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한쪽에는 우아한 베이지빛 원피스를 입고 조신하게 앉아있는 현숙. 그 맞은편에는 형형색색의 스카프와 화려한 귀걸이로 자유로운 영혼을 표출하는 옥순이 있었다. 현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고, 옥순은 짙은 루즈를 바른 입술로 컵 가장자리를 닦으며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래서 말인데, 옥순이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 얘기했었지? 정말 괜찮더라니까. 운동을 해서 그런지 힘이 장난이 아니야? 나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니깐. 호호. 그래? 현숙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어딘가 초점이 흐린 눈빛은 다른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옥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현숙을 바라보았다. 뭐야, 나한테 집중 좀 해봐. 너 무슨 고민 있는 거 아냐? 현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옥순아, 나 요즘 많이 외로워. 그 한마디에 옥순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래서 바람이라도 피워볼까 생각 중이야? 뭐? 옥수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이런 말 할 줄은 몰랐네. 대체 무슨 일이야? 영수 씨랑 무슨 문제 있는 거야?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사실 우리 리스 부부로 지낸 지 꽤 됐어. 옥수는 한 손으로 턱을 괴며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얼마나 됐는데? 현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3년도 훨씬 넘었지. 뭐라고? 옥수는 놀란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보았다. 벌써? 넌 아직 한창인데 영수 씨도 참.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현숙은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냥 서로 노력도 안 하게 되더라. 요즘 40대는 여자 인생의 성수기야. 어떻게 참고 살아? 성수기? 현숙은 피고스며 옥순을 바라봤다. 넌 항상 이런 표현이 참 저질스러워. 저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야. 암튼 많이 찾게 되는 시기는 맞잖아. 옥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차라리 나처럼 이혼을 해. 요즘엔 3명 중 1명은 이혼한다잖아. 이혼이란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럼 몰래 애인이라도 만들어. 옥수는 장난스럽게 현숙의 손을 잡으며 눈짓을 했다. 내가 괜찮은 사람 1명 소개시켜 줄까? 건장한 남자로다가. 현숙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건장한 남자라. 말만으로도 설레긴 하네. 그런데 겁나기도 하고. 아유, 융통성 없는 건 여전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애인 한두 명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애인 없으면 팔불출이란 말도 있잖아. 현숙은 웃으며 대꾸했다. 뭐야, 팔불출 소리까지 듣는다고? 어머, 예.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야. 요즘은 바람 안 피우는 사람보다 피우는 사람이 훨씬 많아. 옥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바탕 떠들다 옥수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의 전화를 받고 떠났다. 혼자 남은 현숙은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영수와 현숙은 20년 전에 만났다. 당시 영수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하며 홀로 살고 있었고, 여상 졸업을 막 끝낸 20살의 현숙은 그의 첫 비서로 일하게 되었는데, 회식이 끝나고 현숙이 그의 앞에 나타나 고백하면서 둘 사이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연애 1년 후 영수는 41세, 현숙은 21세의 나이에 부부가 되었다. 젊은 시절 이혼의 아픔을 겪고 혼자 살아온 영수는 현숙의 엄마와 고작 3살 차이 나는 나이였으나 두 사람은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다. 결혼 직후 태어난 아들은 이제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지내고, 영수는 회사를 키워 업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은 성북동의 큰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마디로 10년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그들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역시나 나이 차이였다. 결혼 20년이 지나 영수는 61세가 되었고 현숙은 41세가 되었다. 영수가 57세가 되던 해부터 당뇨와 예혈관 질환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부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이유를 전혀 모르던 현숙은 영수가
낯이 자신을 돌보듯이 대하는 것을 보며 그가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느꼈고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40대 초반에 현숙은 한창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나이였고 60대에 접어든 영수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현숙을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숙은 부잣집 사모님답게 4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늘씬한 몸매와 미모를 꾸준히 관리하고 지냈기에 아들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아들의 연상 애인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들을 정도였으니 젊은 아내를 둔 영수는 이런 상황에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기부진이 심각해졌고 현숙에게 젊고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안해졌기에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밤일만 빼고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현숙은 영수를 무척 사랑했고 그의 친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기에 현숙은 항상 영수에게 의지하고 우러러보았다. 그래서 20년 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현숙에게도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건강한 사내와 데이트하는 꿈을 자주 꾸기 시작하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영수는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차라리 현숙에게 남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조용하던 거실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줌마가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가 인터폰을 받았다. 사모님, 오늘 오기로 한 사람인데요. 그래요. 어서 열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난 현숙도 현관으로 갔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경태라고 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사내를 보고 순간 놀란 현숙이었다. 자신을 김경태라고 소개한 사내는 30대 초반에 얼굴은 약간 험상궂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월등히 큰 185cm의 커다란 키였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하는 것에 현숙은 아니, 키가 왜 이렇게 커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경태씨, 젊으신 분이 집안일이나 잡심부름같이 허드렛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경태는 아주 씩씩하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호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앞으로 잘해봐요. 네, 사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아주머니, 이분 데려가서 지낼 곳과 이 집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네, 사모님. 경태씨라고 했죠. 저 따라오세요. 5년 넘게 집안의 허드렛 일과 운전기사를 해오던 홍씨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다 다리를 다쳐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던 중 영수의 집안 어른의 소개를 받아 일하러 오게 된 것이었다. 현숙은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다. 영수는 밤 10시만 되면 목석처럼 잠들 뿐이었고 남자의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다. 눈을 감은 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내 머릿속으로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다부진 체격에 경태 얼굴이 떠올랐다. 한 번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넓은 정원에 심어진 많은 나무들을 혼자서 관리하느라 더운 날씨 탓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경태와 눈이 마주쳤다. 사모님,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바깥바람 쉬며 커피나 한잔 하려고요. 사모님,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네요. 더우니깐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저 양반이 방금 나 보고 아름답다고 했나. 그날따라 서슴없이 날 대하는 경태가 평소와 달라 보였던 것이다. 경태씨, 잠깐 안으로 들어올래요? 사모님, 저 지금 땀도 많이 흘리고 옷도 더러워서 좀 그런데요. 괜찮으니깐 들어와요. 말끝을 흐리며 가느다랗게 한숨 짓는 사모님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던 경태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숙은 미리 준비한 주스를 내밀며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한 잔 드세요. 어이구, 뭐 이런 것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며 벌컥 들이켰다. 사모님한테 이런 대접도 다 받아보고 너무 영광입니다요 라며 순박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현숙은 속으로 경태가 겉모습과는 달리 아직도 이렇게 순박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그의 또 다른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 현숙은
잠시 경태와 더 이야기가 더 하고 싶어졌다. 경태 씨,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이네요. 비결이라도 있어요? 경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제 성격이 원래 이래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잖아요. 그의 말에 현숙은 웃음이 터졌다. 긍정적이라. 경태 씨 같은 사람을 보면 저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태 씨, 결혼은 생각 없으세요? 당연히 생각은 있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어이구, 저야 뭐 집안일 잘하고 아들, 딸 잘 놓는 여자가 좋지요. 호호, 그러세요. 그럼 선이라도 보시죠? 하하, 선은 많이 봤지만 여자들이 다 싫다고 가더라고요. 경태는 현숙이 수영장이나 요가센터를 갈 때마다 20분 일찍 나가 미리 시동을 켜두어 쾌적한 환경에서 탑승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현숙이 카페라떼를 좋아한 걸 알고 항상 준비를 해주었다. 그렇게 경태와 점점 친숙해져 갔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야릇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혹시 그가 내게 매력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부터 혹시나 그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는 짙은 상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런 남자랑 살면 어떤 기분일까?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거칠게 살아온 그의 인생을 떠올리니 한순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사모님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요. 경태가 우편물과 함께 조그마한 상자를 현숙에게 내밀었다. 현숙은 놀라 이게 뭐예요? 어제 택배 직원이 두고 간 건데 제가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고 있었네요. 바로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만 가보세요. 현숙이 괜찮다는 말과 함께 경태에게서 자그마한 상자를 하나 넘겨받았고 경태는 일을 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하였다. 도대체 이게 뭐지? 분명 자신에게 온 것임에도 발신자가 적혀 있지 않았기에 현숙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뭐야, 이건.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현숙이 깜짝 놀라 한참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이내 거실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현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누구지?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혹시 옥순이 장난을 친 건가? 왜냐하면 사진은 얼굴을 가린 남성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자신에게 그런 사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옥순아, 너 혹시 나한테 사진 같은 거 보냈니? 아니, 난 아닌데 그런 거 보낸 적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그게 있잖아.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이상한 사진을 보내는 거야. 이번이 네 번째야. 도대체 어떤 사진인데? 그게 너한테 말하기도 민망하다 야. 왜? 이상한 그런 거야? 분명 날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너도 알잖아. 내 주변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게, 혹시 너희 신랑이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이딴 걸 자꾸 보내는 거지.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현숙은 점점 화가 났다. 왜냐하면 사진이 올 때마다 그 수위가 점점 세졌기 때문이다. 그날은 어찌나 놀랐던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땀이 다 나는 현숙이었다. 처음엔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으나 현숙도 사진 속의 주인공이 경태가 아닐까 살짝 눈치는 채고 있었다. 분명 범인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 경태 씨는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예촉이 고친다고 조금 전에 나갔는데요. 급하게 시키실 일 있으시면 바로 들어오라고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시원한 커피나 한 잔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잠시 뒤 현숙의 발길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녀는 단연간 가본 적 없던 별채의 방문 앞에 멈췄다. 경태가 지내는 곳이었다. 목적지에 다다른 현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려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특별히 볼만한 것이 없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구석에 쌓인 잡동사니들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내가 괜히 왔네. 현숙은 경태의 방을 훑어보다가 문득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게 느껴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경태를 마주치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머나, 현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현숙은 당황의 말을 더듬었다. 저기, 그러니까 경태 씨,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당황한 현숙과는 달리 경태는 아주 침착해 보였다.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여긴 사모님 댁이니까요. 그래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불쑥 찾아온 건 제 잘못이죠. 현숙이 변명하듯 말했다.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사모님이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현숙이 서둘러 말을 마치며 나가려 했지만 경태는 그녀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이건 아니죠. 사모님, 올 때는 마음대로 왔어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십니다. 현숙은 그 순간 무언가가 잘못될 것을 직감했다. 현숙은 다시 한번 경태의 옆을 피해 방을 나가려 했지만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순간 현숙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사모님,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경태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현숙은 잠시 동안 망설였다. 왜냐하면 진작부터 사진 속 주인공이 경태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숙은 경태로 인해 새로운 여자로 태어나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그 순간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가 경태였기를 바랐던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영수는 경세가 악화되어 더는 일상을 함께할 수 없었고 병원에 누운 채 현숙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하루하루가 간절했던 시간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현숙아, 나는 너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래.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사실 경태는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사람이야. 내가 더 이상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너의 곁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 그게 바로 경태였어. 그러니 죄책감은 가지지 말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래. 나 대신 경태와 함께 웃으면서 말이야. 영수는 그 말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 편지를 읽으며 현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가운데 영수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이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 이후로도 경태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별채에서 생활하며 집안일을 거들었고 현숙과는 하루하루 함께 시간을 쌓아갔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경태 나이도 어느새 40을 넘겼는데 평생을 결혼도 포기한 채 내 곁을 지키는 게 정말 그에게 행복한 일일까? 경태가 늘 말하던 대로 그는 현숙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저 행복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숙은 알았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의 헌신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이제 그를 놓아줘야 할까? 현숙은 깊이 고민했다. 그녀는 영수가 남긴 편지와 경태의 모습을 떠올리며 답을 내리기로 했다. 어느 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경태 씨, 이제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경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었다. 현숙 씨가 괜찮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는 거려. 그 말에 현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영수의 편지처럼 그녀도 경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놓아줄 준비를 해야 했다. 삶은 그렇게 서로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면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깨달은 순간이었다.